절대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는 공통된 기운 7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사람들은 누구나 행운이 머무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복이 드는 집, 기쁨이 자라고 평안이 흐르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 해도 어쩐지 자꾸 일이 꼬이고 마음이 가라앉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 넓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곳인데도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운이 이어지는 집도 있지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공간 안에 머무는 기운 때문입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는 공통된 7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소리 없이 천천히 집안 구석구석을 잠식합니다. 사람의 말에서 퍼지고 행동에서 스며들고 감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집 전체의 운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당신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7가지 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내면의 정화와 공간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삶과 집을 낯설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도 그 기운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 집에도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무형의 장벽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멈추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마세요. 이제부터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 7가지 기운을 하나씩 마주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이제 첫 번째 기운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일부 분노의 기운이 머무는 집. 분노는 순식간에 모든 온기를 앗아갑니다. 한 사람의 화가 방 안을 적시고 가족 전체의 순결까지 무겁게 만들지요. 작은 짜증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집 안에 머무르면 그 집은 곧 분노의 저장소가 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괜히 날이 서고 서로를 겨누는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워집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문을 쾅 닫고 목소리를 높이며 상대를 제압하려는 순간들. 그것은 결국 그 집의 기운을 썩게 만듭니다. 분노는 기운이 흘러야 할 자리에 벽을 만듭니다. 복은 그런 벽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그런 집은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쌓이게 되지요.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떤 말로 채워지고 있나요? 함께 웃고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 서로를 견디고 있나요?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그 감정을 담아두면 그 집은 천천히 분노의 진동수로 바뀌게 됩니다. 소리 없는 기운이지만 그 진동은 아주 뚜렷하게 공간의 흐름을 바꿉니다. 식물은 잘 자라지 않고 잠은 편치 않으며 머릿속이 자꾸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피곤할까? 왜 우리 가족은 다들 예민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답은 겉에 있지 않고 기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분노의 흔적입니다. 집안의 벽, 문고리, 주방, 식탁, 소파, 거울, 온갖 사소한 곳에 당신이 던진 짜증이 작은 먼지처럼 붙어 있지는 않나요? 무서운 건
그런 기운은 말없이 퍼지고 기억 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이도 그 말을 따라하게 되고 부부는 더 이상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노는 한 번만 폭발해도 그 여진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보다 오래 가고 냄새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화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집은 다시 숨을 쉽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던 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묘하게 텁텁하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집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 감정이 집 전체의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집의 분노가 아닌 이해와 침묵의 기운을 심어 보십시오.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움직임이 가족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이 들어오는 첫 걸음입니다. 2부, 슬픔이 말라붙은 집. 슬픔은 흐르는 감정입니다. 울음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가슴속 이야기들도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슬픔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곧 말라붙고 굳어지고 차가운 덩어리가 되어 집 안 어딘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이상하게도 그 집은 쓸쓸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있지만 온기가 없고 소리는 있지만 진심이 없고 움직임은 있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이런 집은요, 마치 오래 울고 난 뒤 혼자 남겨진 방처럼 느껴집니다.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탁하게 남아있고 무언가 눌린 듯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요. 이유 없이 외롭고 아무 일도 없는데 지치는 집. 그 집에는 말라붙은 슬픔이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아서 생긴 침묵, 누구도 표현하지 않아서 쌓인 외로움. 그것들이 쌓여 공간의 결을 바꿔버립니다. 특히 슬픔을 감춘 채 버티는 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집이라면 그 기운은 더 쉽게 집에 스며듭니다. 사람은 눈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하며 자기 마음을 눌러놓지요. 그 눌린 감정은 방 안에 떠돌며 천장과 벽지와 바닥을 지나 가구와 소품을 타고 내려앉습니다. 한숨이 많아지는 집. 입은 다물고 있는데 몸에서 표정에서 늘 무거운 기운이 흐르는 집. 슬픔을 말하지 못한 시간은 고요함이 아니라 차가운 고립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나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은 기억이 있나요? 집은 그런 기억을 기다립니다. 나직한 목소리, 어느 날 터져나오는 울음, 조용히 토닥이는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슬픔을 씻어주는 힘이 됩니다. 슬픔이 없는 집이 아니라 슬픔이 흘러갈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도 순환하고 사람도 편해집니다. 슬픔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슬픔을 품고 걷습니다. 다만 그 슬픔을 꾹꾹 눌러 참는다면 그 감정은 결국 집 안 어디에든 자리를 잡습니다. 슬픔은 말라붙기 전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한 끼 식탁에서의 짧은 대화일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슬픔을 흘려보내면 당신의 집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말없이 당신을 안아줄 공간으로, 누구라도 편히 머무를 수 있는 집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말랑해질 때까지 그 집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3부. 질투와 비교가 가득한 집. 질투는 남의 것이 잘 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을 느낄 때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내 슬픔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은 질투로 자랍니다. 그런 감정이 자주 오가는 집은 기운이 탁합니다. 밝은 척해도 언제나 어딘가 눌려있고,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엔 날카로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이런 집은요, 경쟁과 비교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구 아이가 더 똑똑한지, 누구 직장이 더 좋은지, 끊임없는 비교는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입니다. 상대보다 낫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고 가족 사이에도 틈을 만듭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비교하는 집은 더욱 깊은 상처의 기운이 맴돕니다. 왜 너는 그 애처럼 못하니? 다른 집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그 말은 아이에게 넌 부족하다는 낙인을 찍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뿐 아니라 그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질투는 사랑을 가린 안개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지요. 남과 비교하는 집은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늘 남이라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불만족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운은 말없이 퍼집니다. 내가 자주 비교하고 마음속에서 시기하고 불편함을 품고 산다면 그 감정은 집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지치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함께 있어도 따뜻하지 않은 집, 그런 집에는 질투와 비교의 기운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보는 눈을 거두고 자신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비교는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가족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운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를 차분히 인정해주는 것.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남의 길은 참고만 하되 나의 길은 나만의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질투와 비교를 놓아주는 순간 당신의 집에는 자기 긍정의 따뜻한 기운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더 편안한 눈빛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삶을 닮으려 애쓰지 마세요. 지금 이 삶도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집도 충분히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4부. 말이 거칠고 소리가 큰 집.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소리에는 에너지가 실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지고 어떤 이는 듣는 순간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말이 거친 집은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누가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누가 또 감정을 터뜨릴까?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집은요, 소리가 크고 날카롭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걸음소리조차도
뭔가에 쫓기듯 다급하고 거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도 부드럽지 않습니다. 너 왜 이래? 왜 그래? 그만 좀 해. 이런 말투가 일상이 되어버린 집은 자기도 모르게 복의 문을 닫아버린 셈입니다. 소리의 진동은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특히 집이라는 곳은 그 진동을 기억합니다. 거친 말이 오간 거실엔 오래 앉아있고 싶지 않고 큰 소리가 반복된 방 안에선 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의 말이 거칠고 소리를 지르며 대화하려 한다면 그건 그 아이가 자란 소리의 환경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기운도 바꿉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거친 말 한마디는 자기 안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당신의 집에서는 요즘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나요? 격려가 맞나요? 비난이 맞나요? 부드러운 소리가 흐르나요?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음성이 매일을 휘감고 있나요? 부처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진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조용한 집이 아닙니다. 소리가 따뜻한 집입니다. 그 집에서는 화가 나도 다그치기보다 잠시 침묵할 줄 알고 서운해도 말로 상처 주지 않으려 한 걸음 물러설 줄 압니다. 말투 하나, 호흡 하나에도 사람의 인격과 집의 품격이 담깁니다. 거친 말은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다스리고 소리를 낮추는 순간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작아지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집이 소란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저 한번 말의 톤부터 낮춰보십시오. 그 단순한 변화 하나가 기적처럼 복이 스며드는 통로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5부, 물건이 쌓이고 숨길이 막힌 집. 집 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쌓인 짐 속에 마음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이런 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은 흐름을 따라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복도, 기회도,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건 하나하나는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지금의 평안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버리지 못한 상자들, 입지 않는 옷, 망가졌지만 그대로 둔 가전들, 그 모든 것들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관 앞, 방 모서리, 침대 및 창가 근처에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복의 통로를 막는 작지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답답한 집에 오래 있으면 호흡도 얕아지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생각도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물건들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사람의 결심을 흐리게 합니다. 무엇을 해도 복잡하고 어디를 봐도 머릿속이 어지럽고 언제나 미뤄야 할 일만 늘어납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흐를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사고도 정리됩니다. 집안이 가벼워지면 삶도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버릴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힘이 되는가, 숨을 쉬게 하는가, 기쁨을 주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것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첫 환경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풍요가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오는 여백이 진짜 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비우는 만큼 그 공간에는 더 나은 에너지와 사람,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놓아주고 당신의 집에 다시 숨기를 만들어주세요. 그 숨결을 따라 기운은 다시 흐르고 복은 조용히 그 집을 찾아올 것입니다. 6부, 나눔이 없고 욕심만 있는 집. 사람은 모으는 존재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숨도 들이마시기만 하면 답답해지고 음식도 먹기만 하면 병이 됩니다. 마음도 재물도 기운도 그렇습니다.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복이 아닌 짐이 됩니다. 나눔이 없는 집에는 기운이 고여 있습니다. 멈춘 기운은 썩기 쉽고 썩은 기운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집은요, 무언가를 주는 일에 인색합니다. 정이 마르고 말이 짧아지고 밥 한 끼 나누는 일도 계산으로 바뀝니다. 돈도 음식도 관심도 늘 내가 덜하는 마음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나 손해봤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 사소한 순간마다 얼굴을 드러냅니다. 내 자리가 불안하고 내 몫이 줄어들까 걱정하며 마음을 꼭 움켜쥐는 집. 그 집엔 언제나 긴장감이 흐릅니다. 웃어도 눈빛이 경계하고 도와줘도 손끝이 차갑습니다. 욕심은 가진 것과 무관하게 더 갖고 싶다는 갈증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갈증이 오래 머문 집은 늘 허전하고 늘 부족하며 늘 무언가에 쫓기게 됩니다. 반대로 나눔이 있는 집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를 나누고 좋은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 그런 마음이 모인 집은 기운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복은 채워진 그릇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진 그릇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러니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눔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부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 밥을 차리며 상대의 입맛을 떠올리는 마음,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따뜻함, 부모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여유. 그것이 가장 깊은 나눔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나눌 줄 아는 집입니다. 가진 것보다 흐르는 것이 많은 집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꼭 쥐고 있다면 한 번쯤 놓아보세요. 그 손에 다시 복이 깃들 자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7부, 감사가 사라진 집. 감사는 소리 없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많지 않아도 좋고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집니다. 하지만 그 감사가 사라진 집은
어느 순간부터 삶이 무뎌지고 사람 사이가 메말라갑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부터 줄어듭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그 말들이 사라지면 집안에 깃들던 따뜻한 숨결도 함께 사라집니다. 감사 없는 집은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당연한 일에 예민해지고 늘 부족함만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무얼 했는지가 중요해지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는 불만이 대화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집에선 사람이 있어도 온기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복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 마음이 작은 기쁨을 키우고 소소한 일상에 만족을 더해줍니다. 그런 마음이 모이면 기운도 부드러워지고 그 집엔 자연스럽게 다른 복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서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숨 쉬는 지금이 고맙다. 이런 마음은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집은 늘 뭔가 부족하고 복이 들어와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해 쉽게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집은 가진 것이 적어도 늘 풍요롭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 다시 감사의 기운을 불러보세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려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고마워. 감사해. 참 다행이야. 그 말이 기운이 되고 기운이 당신의 삶을 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집은 당신의 마음을 닳습니다. 감사가 머무는 집은 복이 쉬어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곳이 됩니다.